공대호TV의 공탁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사유신고의 대상에 대해서 대법원 예규를 정리해드립니다. 공탁금 지급 청구권,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1번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2번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3번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4번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5번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탁금 지급청구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성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사유신고라는 것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은 배당제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에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사유신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에 배당요구의 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사유신고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탁금 지급청구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1번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2번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3번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4번 선행의 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5번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탁금 지급청구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에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사유신고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공탁금 지급청구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가 또는 가압류가 있고 집행조건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1번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2번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3번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4번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5번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탁금 지급청구권,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예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공탁금 지급청구권,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와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1번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2번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3번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4번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 채권인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5번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 공탁의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탁금 지급 청구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유신고에 대한 대법원 예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